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 시간입니다. 서구는 올 한 해 서구의 교통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서대구 고속철도역 완공을 비롯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이 현안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서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우선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의원 김상훈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또 SK 브로드밴드의 시청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또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사실은 금년 한 해도 녹록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또 편안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일반 주민분들 고통이 좀 말이 아니었는데 다니시면서 좀 많은 말씀들을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무래도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대면 활동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이제 그런 영업 활동 자체가 지금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아시다시피 호소를 하시고 사실은 현장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긴급 재난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게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한 달 정도 그 효과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자연스럽게 많은 그 시민분들께 전부 좀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서 아마도 좀 하반기쯤에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과 함께 또 저희들은 야당 의원이지만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살려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내리 좀 박히는데 이 살려달라가 이제 올 하반기쯤에는 좀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의원님, 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서대구 고속철도역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완공 후에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인근에 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있는 전국의 유일한 그 역사가 될 것이고 또 복합 역사의 기능을 수행할 그런 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KTX나 SRT와 같은 그런 고속철도뿐만이 아니고 2023년에는 이제 구미와 경산 간 대구 광역철도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하루에 한 61편 정도가 지나갈 테고 또 KTX가 한 21편 정도 물론 정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구 산업선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서대구역을 출발역으로 해서 달성 현풍까지 가는 현풍 국가산업단지까지 가는 이제 그런 산업선의 출발력도 서대구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대구 경북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공항철도의 출발역으로 이제 서대구역이 기능을 할 텐데 이 역 자체가 대구의 새로운 그 교통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측과도 많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서구의 어떤 교통 지도가 바뀐다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대구의 교통지도가 바뀌는 거죠. 네, 대구의 교통 지도가 바뀌죠.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십니까? 이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한 30만 평 정도가 이제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그 민간의 투자를 어느 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 제가 지금 현재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동대구역과 같이 복합 환승센터 겸 또 그 쇼핑몰의 기능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앵커 시설이 빨리 투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앵커 시설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 때 많은 또 민간 개발업자들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대로 된다면은 복합 쇼핑몰 또 그리고 호텔, 컨벤션 센터 또 여러 가지 주상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들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개발 계획 자체가 현재 한 14조 6천억 정도의 투자에 또 역세권 개발구역 내 여러 가지 그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용 창출 한 12만 명 정도, 또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4조 정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전체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역세권 개발 과정 중에서 제일 난관이 하폐수 처리장을 어떻게 지하화하느냐, 그리고 그 지하화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좀 고급화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30만 평의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발 구역 안에 조금 이제 환경 기피 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폐수 처리장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서천 하수 처리장, 염색공단 1, 2 폐수 처리장, 또 북부 하수종말 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하폐수 처리장을 성공적으로 북부 하수종말 처리장 지하에 통합 이전하는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투자 사업을 한 6,5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다행히 지난해에 이제 KDI의 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 그 관건으로 염색공단과 대구시에 좀 원만한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염색공단에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폐수 처리장이 이제 통합 지하화 이전이 되면 그 상부 공간이 이제 한 7만 평 정도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이제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고층 빌딩을 건설할 수 있는 개발 용지화하는 그런 계획이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의원님, 그런데 서대구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4호선 트램 노선을 이제 서기 주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하나가 4호선 노선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서대구 역사에서 죽전역으로 가는지 아니면 서대구로를 통과해서 안지랑까지 넘어가는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들은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2개 노선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인, 죽전, 서대구로 가는 구간, 그리고 이제 종래의 만평내거리, 평리, 신평리, 두류내거리로 이제 가는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상인, 죽전, 서대구역으로 가는 구간은 괜찮은 구간이긴 한데, 그게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전에서 서대구역으로 가는 구간은 그 고객들이 탑승객이 별로 많지 않을 그런 구간이 됩니다.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출퇴근하고 나시면 그 구간에는 탑승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노선 수익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있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구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구간, 그 신평리 두루내구리로 가는 그 구간에 보다 많은 분들이 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환전철의 건설 취지로만 본다면 두 번째 구간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런 뜻을 그 대구시에도 현재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조만간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이번에 네. 부산과 서울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이제 맡으셨는데 경선 룰을 만드는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번 선거 전망과 의미 좀 어떻게 보십니까? 4.3 보궐선거의 그 후보 경선 룰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었고, 지금 이제 그 역할이 끝나서 공천관리위원회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또 대한민국의 2대 도시 부산에서 공교롭게도 권력형 성추문, 성범죄로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일이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유례가 없는 그런 보궐선거일 텐데, 자연스럽게 저는 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좀 가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 냉정히 판단하셨을 때 과연 현 정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그 선거가 될 테고, 또 거기에 좀 겸허하게 시민들의 뜻에 충실한 그런 후보를 발굴해서 또 서울시의 중장기 발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좀 그 장기 비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후보를 낸다면은 저는 양지역 보궐선거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곳 다 승리를 할 수 있다. 어떤 좀 자신감 있는 그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예, 저는 뭐 좀 자만하면 되지 않을 테고, 또 겸허하게 그런 뜻을 쫓아서 후보를 발굴하고 또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셨어요. 뭐 좀 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환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법안은 취지가 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주로 예전에는 추석과 설 명절 때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이었습니다. 그게 각 지역 전통시장 내에 가맹점에 주로 이제 유통이 되고 현금으로 환전이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로 그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각 가정에 그 지원이 되면서 그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온누리 상품권을 보다 좀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은 비단 그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만 소비하지 않고 또 동네 골목 상권에 가서도 이제 그 상품권을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점주의 입장에서 그 가맹점은 아니지만 그 가게의 매출을 위해서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드리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호소하시는 것이 상품권은 받아놨는데 환전이 되지 않아서 그 현금 유통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비가맹점에 접수가 된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 환전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게 지금 이제 심사 중인데 하루 좀 가능하면 그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조금 뭐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다 같이 어려운 때라서 상품권을 보다 폭넓게 유통을 하고 소비를 하고 또 그 상품권을 받은 분들은 그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그 상품권을 좀 은행에 가서 자유롭게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법안을 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돌이켜 보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논란도 많았고 시끄러웠는데 국토교통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부추 강연 대책 문제점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에도 하나의 그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늘 이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이제 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전 정부에도 규제는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와 공급 중간에 강력한 규제 틀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정상적으로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규제의 턱에 막혀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 내가 은행에 대출을 좀 받더라도 집을 언제 사겠다,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에게는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목돈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이 오히려 집을 사기가 점점 용이해진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들도 요즘 뭐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돈을 구해가지고 뭐 집을 산다든지 하는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임대차 보호 3법도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 선한 임대 사업자들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쯤인가 뭐 서울 어느 지역은 3,226세대를 갖고 있는 강동 롯데캐슬의 전세 물건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들이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울에 그 집을 구하지 못하고 통근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는 경기도 쪽으로 자꾸 가서 전세를 구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이 전세하는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규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게 다시 국민들에게 그 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를 더 살피고 따져야 된다. 그리고 규제보다는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본인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또 주무부처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나는 대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매매 값도 너무 올랐어요. 대구도.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외곽으로 더 빠지고 전세를 못 구해서 월세로 빠지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화가 빨리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면 조금 미심쩍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 차원에서 기성전 표계산 또는 선거를 의식한 그런 정책이 되면 저는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최저임금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고 부동산 정책도 자꾸 편을 갈라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또 뭐 경영인과 근로자 자꾸 표가 많은 쪽에 뭔가 좀
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질되면 어떤 정책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단기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정책보다는 이 정책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국토위 의정 활동도 이제 부동산 쪽에 좀 많이 초점 맞추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국토위 내부에도 이제 건설 주택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이제 하나가 이제 교통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서대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통을 담당하는 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주택 부분은 전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좀 꾸준하게 목소리를 낼 테고 저는 또 교통 소위에서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철도 사업들 또 광역도로 이런 부분에 좀 지역 차원의 여러 가지 실리를 챙기는 그런 활동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의원님의 지역군 서구를 가보면 예전에는 그 연평산단 등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악취가 많이 줄었다는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서구의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신축되고 있는데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1호 과제가 그 악취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도 보강 공사를 했고 또 거기대로 또 앞으로 더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그 화공약품 냄새로 추정되는 그 악취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영세 사업자들에게 이제 악취를 저감하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 자금을 공급을 한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좀 단속도 더 좀 과학화되고 정밀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이동 측정 차량들을 좀 순회하면서 측정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색공단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그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다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보다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서구 주민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여전히 또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또 올해에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녹록지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버티고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시정을 돌보는 분들은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는지 끊임없이 좀 챙겨 나가야 될 테고 또 올 한 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의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금년 한 해에는 제대로 좀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우리 서구에는 많습니다. 오늘 이 대담 프로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구는 대구에서도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서구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